I have to tell you now, this country is at war with Germany. 프랑스가 독일에게 점령된 후 영국은 스스로 독일군의 공습을 막아내야 했다. 독일의 유보트 잠수함이 대서양 보급선을 위협하는 동안 영국은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다. 구소련과 미국이 연합군에 합류하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에랄라 메인에서 독일군이 패배했다.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시칠리아,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연합군이 전세를 역전시키기 시작했다. 연합군은 피로 얼룩진 노르망디 해안에서 매우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1944년 6월) 영국군과 미군, 캐나다군으로 구성된 연합군의 프랑스 침공은 대성공이었다. 그 후 100만 명이 넘는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해서 해안 마을과 도시를 해방시켰다. 군의관인 로버트 베어러 대위는 영국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아내에게, 지금 당신은 숨을 죽이며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겠지? 여기서 겨울까지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다행히 바위에는 거의 파괴되지 않았고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프랑스 시민들은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제 곧 전쟁은 끝이 날 거야. 연합군이 언제까지 프랑스에 남아있느냐 하는 게 문제지. 8월 25일, 미군은 파리에 도착했다. 존 웨스트 오버는 미군 제4보병사단과 함께 파리로 향했다. 대령님과 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파리의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키스를 했다. 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얼굴이 지저분했지만 한 여성은 내 양볼에 6번이나 키스를 해주었다. 옆에서 몇몇 어르신들이 말릴 때까지 계속 키스를 퍼붓었다. 정말 신나는 날이었다. This is the Home Service. British troops in France are 25 miles across the Seine. Allied forces have thrust forward from Paris itself, and it's just been announced that troops driving up the Rhone Valley from southern France are within 6 miles of Valence. 1944년 8월, 연합군이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승리를 거두자 영국에선 기쁨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여름 내내 영국군이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는 동안 여자들과 아이들은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New days come as sure as
good in your heart. See that new day dawning, let's all knock on wood. Neighbors say good morning, it's gonna be good. New world singer, it's gonna be fine. New clothes swinging on everyone's line. Joy bells ringing by your folks of mine. There's a new day coming soon. 아이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국군 장병 아저씨께 빨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마을로 오세요. 창문 밖으로 국기를 걸어둘게요. 전쟁이 끝나면 독일 놈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그들을 끓는 물속에 넣어버려요. 많은 사람을 죽인 사악한 히틀러도 고통스럽게 죽어야 해요. 나쁜 사람들은 혼이 나야 해요. 동부 전선에서 구소련군의 승전보가 들리자 영국 전역은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했다. 존 스트레인지는 그때의 감격을 일기에 기록했다. 러시아군이 먼저 독일로 진군할 것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이제 곧 전쟁이 끝날 것이라면서 승리를 축하하는 날에 거리로 들고 나갈 국기를 준비해 두셨다. 그러나 히틀러는 영국 국민들을 상대로 공격을 시작했다. 9월 20일 존 스트레인지의 일기다. 오늘 키트의 편지를 받았는데 V2 로켓이 영국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가끔씩 끔찍한 폭발음이 들린다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폭탄이 떨어지는 것이라고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고성능 로켓이라고도 했다. 바이올렌 무어의 일기다. 우린 2번이나 폭격을 당했고 폭격을 당하기 전까지는 실감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 멀리서 폭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디서 불쌍한 사람들이 당하는구나 생각했었다. V2 로켓으로 거의 3,000명에 달하는 영국인들이 사망했다. 또다시 런던 시민들은 독일 공습을 두려워했다. 당시 영국 남부 지방에서 영국과 미국, 폴란드 공군은 독일 공습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었다. 탄약과 연료의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자 유럽에서 연합군의 진격이 정체됐다. 육군 원수인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독일 본토를 단숨에 돌파하는 작전을 세웠다. 이 위험한 작전은 네덜란드의 도시인 아른햄을 흐르는 라인강의 주요 다리를 점령해야 가능한 것이었다. 존 해브너는 미군 공군 조종사였다. 오늘 오후에 명령이 떨어졌다. 또다시 대규모 병력이 이동했다. 이것은 베를린을 목표로 한 마지막 공격이었다. 스물한 살의 이병 아이버 로우 베리는 영국 제1공수사단 소속이었다. 어머니께 내일 작전을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임무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매우 위험한 작전이 될 것이고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을 거예요. 영국은 위대한 나라지만 솔직히 이 나라를 위해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도 부모님과 가족들 생각뿐이고 가족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 걱정은 마시고요. 웃음을 잃지 마세요. 못난 아들 아이버 올림. 이번 작전은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대담한 작전이었지만
연합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주었다. 작전에 투입된 10,000명의 연합군 병사들 중에서 6,500명이 포로로 잡혔고 1,000명이 전사했다. 아이버 로우베리도 그 중에 하나였다. 그 후 연합군은 힘든 싸움을 계속했다. (1944년 12월까지) 유럽의 전황은 계속 악화됐다. 독일군의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렬했다. 히틀러는 벨기에 아르덴 숲에서 대규모 반격을 시작했다. 글래디스 콕스의 일기다. 지금이 이번 전쟁에서 가장 힘든 때인 것 같다. 우리는 독일군의 공격 소식을 들었지만 애써 웃으려고 노력했다. 많은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공격을 당했다. 제임스 호드스는 작가였다. 전쟁은 누구에게나 너무 혹독했다. 수천 명의 젊은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사망했고 여러 해 동안 떨어져 살면서 결혼 생활도 파탄 지경에 달했다. 암시장과 사기가 판을 쳤고 체면도 예의도 사라진 지 오래다. 버스는 정거장을 그냥 지나쳤고 운송 노조가 크리스마스에 파업을 했다. 허마니 램펄리의 일기다. 5년하고도 3개월 동안 우리 모두 행복한 집을 떠나 전시 체제에 적응했다. 우린 그 오랜 세월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우린 친구들을 잃었다. 내년엔 제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한다. 추운 겨울 내내 아르덴 숲에서 독일군의 공격이 계속됐다. 그러나 1945년 2월 독일군은 마침내 패하고 후퇴했다. 전공 기자인 마이클 모이니에는 벨기에에서 미군과 함께 있었다. 눈 위에 병사들의 발자국이 남아있고 도랑엔 폭파된 탱크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독일군과 미군이 만나 전투를 벌인 후 벌판의 눈은 붉은 피로 물들었다. 병사들의 시체 위에 눈이 쌓이기 시작했다. 해가 떠오르자 벌판이 붉게 물들었다. 연합군은 또다시 앞으로 진격했지만 벌지 전투의 대가는 어마어마했다. 미군의 사상자 수는 7만 5천 명에 달했는데 유럽 전선에서 가장 커다란 손실이었다. 지난 3년 동안 영국 공군과 미국 공군은 독일의 전쟁 병기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주요 도로와 철도 보급선을 목표로 대규모 폭격을 했다. 이제 처칠 영국 수상과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독일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동부 전선에서 스탈린의 진격을 돕기로 약속했다. 목표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독일의 도시들이었다. 아서 해리스는 영국 공군 원수였다. 영국 공군 폭격기 사령부는 사실상 60개의 주요 도시에서 45개의 도시를 파괴시켰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한 달에 평균 2.5개의 도시를 파괴시켰다. 독일의 산업시설 중에서 폭격을 피한 것은 거의 없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데이비드 스콜스는 영국 공군의 폭격기 조종사였다. 집중 폭격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파괴된 현장은 처음 봤다. 아무런 죄 없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폭격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1945년 3월) 50만 명 이상의 독일 시민들이 연합군 폭격기에 의해 사망했다. 그러나 여전히 독일군은 싸움을 계속했다. 영국 공군에 소속된 폭격기 정비공 제임스 워맥 상병은 D-Day 때부터 유럽에 있었다. 서부전선의 모든 곳에서 독일군은 추세에 몰렸다. 그 전쟁이 끝나길 바랐지만 독일 민족은 아주 놀라웠다. 그들은 거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공격을 받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연합군이 독일을 향해 진군하는 동안 독일군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브루스 에거 하사는 미군 제3군에 속해 있었다. 날이 갈수록 전투는 점점 더 힘들어졌다. 내가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우리 소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지만 내일이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3월 24일) 오전 영국군 제6공수사단과 미군 제17공수사단의 공수부대원들은 라인강에서 합동 공격을 벌였다. 라인강은 히틀러의 마지막 포로였으며 독일의 중심부였다. The Rhine lies left and right across our path below us, shining in the sunlight, wide and with sweeping curves. And the whole of this mighty airborne army is now crossing and filling the whole sky. Down there is the smoke of battle. There is the smoke. 육해군 합동 공격을 지휘한 제15 스코틀랜드 사단의 이안 로버스튼 대위가 지상에서 공수부대를 지켜봤다. 작전의 규모는 어마어마했다. 나는 큰 시합을 앞두고 경기장에 있는 기분이었다.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공수부대원들을 바라보니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대규모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제 곧 독일군의 방어선은 무너질 것이다. 라인강에 대한 기습 작전은 성공이었다. 반격에 나선 독일군은 망연자실했다. 몇 시간 안에 영국군은 진격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북해에서부터 스위스 국경 지대에 이르는 라인강 유역의 모든 지역도 확보됐고 동부 전선에선 구소련 적군이 베를린으로 접근했다. 로버트 보스카웨는 제1콜드스트림 근위연대 소속이었다. 독일군의 전선이 무너지고 있었다. 6년이 지난 후에야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너무나 감격스럽다. 승리를 위한 전진이다. This is London calling. Here is a news flash. The German radio has just announced that Hitler is dead. I repeat that. The German radio has just announced that Hitler is dead. Now we're breaking into our programs with some splendid news from Moscow. Berlin has fallen. Marshal Stalin has just announced the complete capture of the capital of Germany and the cradle of German aggression. More than 70,000 prisoners have been rounded up so far today. 히틀러가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지칠 대로 지친 독일군 병사들은 저항하지 않고 진격해오는 영국군과 미군에 항복했다.
로버트 울프는 제187 전투 공병대에 속해 있었다. 지난주에 나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볼만한 장면을 목격했다. 우리는 길 건너에서 독일군이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군복을 입은 수천 명의 병사들이 지나갔다. 평생 잊지 못할 대단한 광경이었다. (5월 4일) 육군 원수인 몽고메리 장군은 독일군으로부터 공식적인 항복을 받았다. 다음 날 영국군은 덴마크로 들어갔다. 게다 이소 호스트의 일기다. 이제 더 이상 군인들의 행군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 지난 5년 동안 이날을 얼마나 학수고대했는지 모른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오랫동안 덴마크의 하늘을 덮고 있던 먹구름이 갑자기 완전히 사라졌다. 빅터 옌슨의 일기다. 고향으로 돌아간 독일군은 끔찍한 현실에 직면했다. 고향은 폐허로 변해 있었고 독일인들은 가난에 찌들어 있었다.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 독일이 승승장구하던 때가 있었지만 어쨌든 천만다행이다. Hello BBC, this is Thomas Cadet reporting from Supreme Headquarters. In the small hours of this morning, May the 7th, 1945, I saw the formal acknowledgement by Germany's present leaders of their country's complete and utter defeat by land, in the air and at sea. General Jodel's signed admission of unconditional surrender had little or nothing outwardly dramatic about it. This meant liberation, freedom from suffering, and spared lives for countless thousands in tortured Europe. After he had signed away a freedom already lost, General Jodl rose to his feet. Facing General Beadle Smith, the German said these words: "General, with this signature, the German people and the German Wehrmacht are, for better or for worse, delivered into the victor's hands." 연합군은 유럽 전역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해방시켰고 사람들은 되찾은 자유를 축하했다. 네덜란드인인 코넬리아의 일기다. 군인들이 시내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모든 유럽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쳐 싸웠다. 5년 동안 고통을 받던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연합군을 열렬히 환영했다. 우리에게 자유를 되찾아준 연합군들에게 감사했다. This is the Home Service. An official announcement will be broadcast by the Prime Minister at 3 o'clock tomorrow, Tuesday afternoon, the 8th of May. Tuesday will be treated as Victory in Europe Day. (1945년 5월 7일) 독일의 항복 소식이 영국 전역에 퍼졌다. 프랭크 로구드의 일기다. 몇 년 동안 기다렸건만 이제야 기쁜 소식이 들렸다. 난 다른 사람들처럼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전쟁이 끝난 것에 감사했다. 이제 로켓도 사이렌 소리도 없다. 밤새 폭탄이 떨어질 염려 없이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다. 런던의 이스트엔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다. 나는 소식을 듣자마자 울었다. 우린 2번 폭격을 당했다. 전쟁이 끝났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5년 넘게 타지에서 힘들게 싸운 우리 젊은이들이 돌아온다니 정말 기쁘다. (1945년 5월 8일) 유럽 전승 기념일. 이틀간의 공휴일이 시작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은 처칠이 공식적으로 유럽의 평화를 선언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시청 앞으로 모여들었다. 몰리 펜터 다운즈도 그 중에 하나였다. 이날은 다른 날과 달랐다. 동네마다 대규모 축제가 열렸다.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띤 젊은이들이 자동차에 매달려 환호했다. 모두들 딱 한 번만이라도 여왕과 처칠 수상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허마니 램펄리는 쇼핑몰에 있었다. 나는 사람들 무리를 따라다녔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가득했다. 간절히 원하던 일이어서 그런지 오히려 런던은 고요했다. 몇몇 사람들은 계속 눈물을 흘렸다. 계단과 가로등 기둥, 사자상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했다. 나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두 처칠 수상을 기다리고 있었다. 3시가 다 되어가자 10,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런던 한가운데로 모여들었다. 영국인들은 위대한 전쟁 지도자의 말을 듣기 위해 방송에 귀를 기울였다. This is London. The Prime Minister, the Right Honourable Winston Churchill. Hostilities will end at 1 minute after midnight tonight. We may allow ourselves a brief period of rejoicing. 비어 호그스는 화이트홀에 있었다. 조용히 처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처칠은 우리를 어둠의 그늘에서 구해주고 자유를 되찾아 주었다. 처칠 수상에게 빚진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영국의 모든 도시와 승리를 축하하는 행사를 벌였다. 윈 루이스는 학교 선생님이었다. 아이들은 즉석에서 가장 행렬을 하며 거리에서 춤을 추었다. 아이들은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었고 영국 국기로 옷을 만들어 입은 꼬마도 있었다. 데이비드 토머스의 일기다. 거리에선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아 활기가 넘쳤고 너무 재미있었다.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도 우리 팀에 합류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웃들은 전승 기념일을 축하하며 아껴둔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엘리자베스 벨시는 외국에 있는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아이들은 엄청나게 먹었어. 특히 앤드류는 잼파이를 5개나 먹고 샌드위치에 버터 바른 빵에다 롤빵 1개에 푸딩 1인분까지 거뜬하게 해치웠지. 밥을 다 먹고 히틀러의 인형을 꼭대기에 두고 모닥불을 피웠어. 샬롯테는 히틀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군인이래. 해리 백스터의 일기다. 모닥불에 불이 붙자 환호성이 울려 퍼졌고 히틀러가 불에 타기 시작했다. 너무 빨리 타게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다. 그의 의자가 무너지자 우리는 소리를 질렀다. 유럽 전승 기념일 오후 5시. 런던 시민들이 버킹엄 궁전으로 모였다. 허마니 램펄리의 일기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것 같았다. 벤도 내 곁에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전쟁터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부상병들과 전사한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끔찍한 전쟁을 치르고 마침내 우리는 승리했다. 맥도널드 부인의 일기다.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아들 넷이 모두 군에 입대했는데 오늘 밤은 특별히 로이 생각이 간절하다. 그 애는 의학 공부를 하다가 자원에서 군에 입대했다. 로이는 이탈리아에서 전사했다. 또 다른 아들은 한쪽 다리를 잃고 전역했으며 또 다른 아들은 동남아 사령부에 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해군 항공대에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승리를 축하하는 날, 나도 다른 영국의 어머니들처럼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곧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보호해 주시길 바란다. 수천 명의 병사들은 여전히 유럽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많은 일을 해야 했다. 제 클라크는 영국 포병대 소속이었다. 사랑하는 올리브에게 우리 모두 승리의 그날을 오랫동안 기다렸어. 당신도 집에서 뉴스를 듣고 매우 기뻐했겠지?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에겐 달라질 게 없어. 우린 독일군 포로를 잡아야 돼. 존 프로스트 2등병은 제11기갑사단 소속이었다. 어머니께 거리마다 수백 명의 독일 시민들이 모여 있는데
대부분은 여자들과 아이들입니다. 여기선 승리의 기쁨 같은 건 없어요. 벌써 3주째 빵을 못 먹고 비스킷이나 소금에 절인 쇠고기, 정어리 통조림, 그리고 삶은 감자가 전부죠. 여긴 정말 딴 세상이랍니다. 연합군은 해방된 네덜란드에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독일군이 아른햄 공격에 복수를 하기 위해 민간인들의 식량을 모두 압수한 뒤 네덜란드인들은 끔찍한 식량난을 겪고 있었다. 독일에 대한 증오심은 종종 조국을 배반한 매국노의 처형으로 이어졌다. 코넬리아의 일기다. 지하 조직원들은 조금이라도 독일군에게 협조한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였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조국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가슴이 아프고 씁쓸하다. 그러나 지하 조직원들이 독일군들의 잔혹함을 그대로 배운 걸 보니 더 슬펐다. 유럽 전역에서 독일군과 친밀하게 지내던 여자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했다. 비어테는 덴마크의 여학생이었다. 지하 저장실에서 계란 3개를 몰래 가져와서 광장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강제로 삭발을 당한 여자들에게 계란을 던졌다. 마침내 그 여자들은 당연한 대가를 받았다. 난 정확히 그 여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쁜 짓이면 틀림없다. (1945년) 여름, 영국군 병사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전승기념일 파티는 잊혀진 지 오래였다.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아시아로 파견된 병사들이나 제대하고 돌아온 병사들 모두 앞날이 불확실했다. 처음에 기뻐하던 마음은 곧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마저리 피터스는 주부였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이웃끼리 나누던 따뜻한 정은 사라진 지 오래고 우린 토마토 하나 나눠 먹지 않는다. 자기 것만 먼저 챙기고 어디서 구했는지 얘기해주지도 않는다. 유럽에선 그동안 나치 독일이 저지른 만행이 모두 밝혀졌다. 오드리 뱅크스의 일기다. 신문에 난 사진은 보기만 해도 끔찍하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생각이 났다. 대체 그런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은 독일인들을 따로 가르쳐야 한다고 하지만 악마들을 가르친들 뭐가 달라질까? (6년) 동안 전쟁으로 고통을 받은 영국 국민들은 더 나은 삶을 간절히 원했다. 도르시 노리스다. 거리마다 사람들의 불만이 가득하고 지금은 전쟁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 끼니라도 챙기려면 하루 종일 줄을 서야 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망할 놈의 독일인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먹을 건 모두 해외로 빠져나갔다. 처칠도 못 믿겠다. 배급량은 점점 줄어들고 뭘로 생선 튀김을 해 먹으라는 건지. 유럽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태평양 전쟁이 계속됐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었다. 처칠에 대한 인기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인들을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은 1945년 총선거에서 참패를 당했다. 이틀 후 노동당의 클레멘트 애틀리 수상이 처칠 대신 포츠담 회담에 참석했다. 포츠담 회담에서 연합국은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플로라 로버츠는 런던 시민이었다.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게 돼서 정말 기쁘다. 그들은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할 때 훨씬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임했다. 이제 영국이 대외 문제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는다. 처칠이 회담에 빠져 허전하긴 하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다. 그러나 마침내 전쟁은 끝이 났다. The Prime Minister, the Right Honorable C.R. Abdi. Japan has today surrendered. The last of our enemies is laid low. 허마니 램펄리는 영국 항공성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마침내 전쟁은 끝이 났고 사람들은 축하 파티를 했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한 짓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고 마음이 무겁다. 지금 너무 슬프다. 아시아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연합군 병사들은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포병이던 밥 크래프트는 3년 동안 전쟁 포로였다. 그는 애인에게 편지를 썼다. 내 사랑 도로시에게 자유인이 되고 처음 쓰는 편지야. 아마 지금 이 순간 자기나 나나 같은 생각이겠지. 이 편지와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야. 이런 순간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 전쟁이 끝난 후 영국인들은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조지 심슨의 일기다. 전쟁은 끝났지만 살기가 훨씬 더 힘들어졌다. 당장 수백만 채의 집을 지어야 했고 수백만 명의 군인들에겐 당장 일자리가 필요하다. 전쟁터에서 지칠 대로 지친 병사들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달라진 조국의 모습이었다. 영국은 완전히 딴 세상이 돼 있었다. 계속해서 음식과 옷가지를 배급했고 원래 있던 집의 4분의 1이 독일군의 폭격으로 파괴됐다. 손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됐다. 새로운 조립식 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다. 그들이 무엇을 갖다 주든 우린 감사할 뿐이다. 당장 살 집이 필요하니까 뭐든지 감지덕지하다. 벽과 지붕만 있어도 황송할 뿐이다. 솔직히 이런 간단한 조립식 주택이 아니라 더 큰 집이면 더 좋겠지만 영국의 거의 모든 집들이 파괴됐고 모든 사람들이 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새 집을 갖게 된 사람들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에밀리 윌리엄스는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기력한 엄마였어. 전쟁 때문에 떨어져 지내던 많은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가정도 있었지만 대부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5년 동안 전쟁 포로였던 키스 펜터 브릭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게 충격적이었다. 하얀 빵을 보자 군침이 돌았다.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랐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데에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다. 오랜 친구들은 이해해주고 참아주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고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눌 수가 없다. 참혹한 전쟁을 겪고 승리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좌절했다. 그러나 희망은 있었다. 제임스 호드슨의 일기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전쟁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했다. 차라리 전쟁터에서 죽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러나 삶은 계속되고 이제 살기 위한 전쟁이 또다시 시작됐다.